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턱관절이 부르는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턱관절에서 비롯되는 난치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신체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을 대부분이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과연 이 턱관절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작지만 평소에 잘못된 구강 습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턱관절의 아주 미세한 불균형 변화는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 신체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는 이 시간을 사실은 턱관절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계신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께 계몽운동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척관절이 어떤 원리로 척추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증부터 하나씩 풀어주시죠. 예, 그동안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신경의 구조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유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턱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꼭대기 머리 쪽에 위치하면서 음식을 씹는 저장력과 함께 침을 삼키는 연화운동에 의해서 뇌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뇌의 활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이 침을 삼키는 연화운동이 뇌가 호흡할 수 있도록 뇌의 활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침을 삼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혀가 입천장에 밀착되어서 입천장을 혀가 밀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어금니가 꽉 물리면서 혀와 입천장 사이에는 진공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진공 상태가 발생하게 돼야지 음압이 발생하면서 침이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 침 삼키는 연화운동 때 발생되는 이 저장력이 사실은 뇌에 자극을 주면서 뇌로 하여금 생리적인 뇌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턱이 어떤 원리로 이 척추 구조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뭐 저나 청취자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턱관절 주변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3차 신경을 비롯한 9개 뇌신경과 그 고유 감각 신경 그리고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차 신경이 뇌의 줄기를 통해서 1, 2번 경추에서 분지된 그 경수신경과 같이 연결돼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1, 2번 경추 목뼈를 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턱관절의 문제는 바로 경추 1, 2번이 틀어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 예, 그렇습니다. 턱관절이 어떻게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 청취자분들이 잘 제가 소개를 드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턱이 특히 이제 3차 신경으로 연결된 그 1, 2번 경추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다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경추 1, 2번이 이제 만나서 이루어진 이 환축관절, 즉 1번 목뼈를 환추, 2번 목뼈를 축추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관절이 만나는 관절을 환축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환축관절은 다시 이 두개골에 이제 후두골, 이게 후두골인데 후두골과 연결되면서 이 후두 환축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 환축관절은 아래턱의 회전운동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턱관절이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정상 위치에서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세 개의 관절이 서로 틀어지면서 불균형 구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두환 축관절이 서로 틀어진다고 그게 전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사람의 경우 이제 33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만은 축을 갖고 있는 척추는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죠. 그게 바로 2번 경추인 축추입니다. 이게 아나운서님은 척추 구조가 건축 구조도 축이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다 틀어지겠죠. 사람 척추도 똑같습니다. 사람 척추도 2번 경추인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척추가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틀어지면은 머리의 무게 중심이 이제 중심 축을 벗어나면서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거나 또는 옆으로 기울어져서 척추 후만이나 측만 또는 일자목이나 일자허리 그리고 요추의 과전만이나 골반 비틀림 등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뿐이고 또 축을 갖고 있는 이 척추가 축추라고 불리는 2번 경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추가 우리의 척추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또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척추도 틀어질 수 없도록 우리 척추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이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또는 의료인들조차도 과연 이 축추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신 분이 많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 디스크 질환이나 측만, 후만, 전만 등 척추에 만국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속수무 책임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이 척추마다 척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틀어지지 않고서는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거의 없는 것인데 어떤 병원이나 어떤 클리닉을 찾아갔을 때 클리닉에서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척추가 틀어져서 발생되는지를 진찰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클리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또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사실이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이 턱관절에서 비롯되는 난치병이니까 그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 즉 2번 경추인 축추에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설명을 처음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축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축이 틀어지면은 건축도 축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듯이 사람 척추의 경우도 축이 틀어지면은 모두 틀어지게 되고 또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질병도 발생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축은 왜 틀어지게 될까? 이 축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턱관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턱관절이 어떤 이유로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2번 경추인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지 제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이 과연 모든 난치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턱관절이 모든 난치병을 치료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턱관절의 불균형은 다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제 이 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환추를 틀어지게 하면은 뇌로 통하는 이 대후두근의 통로를 틀어막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축추를 비롯한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부장기와 관련된 신경계 시스템을 또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또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턱관절로 인해서 2번 경추인 축추가 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난치병의 원인으로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의문이 좀 남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확실한
난치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난치병은 그 원인이 사실 대부분의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희귀난치병의 원인이 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료인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대의학에서조차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주로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뭐 유전학적인 그 원인일 것으로 추측해서 또 뭐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 연구가 오히려 또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나운서님이나 또는 저를 비롯한 모든 청취자 여러분은 현재 현대의학이 첨단 과학과 더불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로봇 기계가 심지어는 수술을 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 게놈의 염색체 속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난치병이 정복될 것처럼 들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21세기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레니엄을 넘긴 지 이미 13년이 지난 벌써 훌쩍 지난 지금인데 인간 게놈의 그 염색체 속에는 35개의 DNA가 염기서열에 질서정연하게 이미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모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아직도 대부분의 난치병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치료법의 실마리도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언제 난치병 치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사실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님께서는 현 의료 연구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대과학을 표방하는 현대의학의 접근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의 세계 정세를 종합해 볼 때 각 나라마다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은 각 장기를 배양해서 맞춤식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현대의학과 현대의학의 지금과 같은 그 연구 방식으로서는 난치병의 정복은 아직도 까마득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이 박사님께서는 또 구조의 문제만을 가장 중요한 난치병의 원인으로 역설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난치병의 원인이 꼭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핵심 원인이 특히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인 어떤 불균형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척추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차가 바로 턱관절의 불균형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의 생각은 척추 구조가 무너져야 신경계 구조도 무너지게 되고 덩달아서 근육이나 인대, 근막 체계 또한 무너지게 되게 되며 오장육부도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난치병도 그게 오래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이 질병의 원인으로서 이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강조하시는데 그럼 턱관절을 통해서 척추 구조를 바로 잡아주면 과연 대부분의 난치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난치병이 치료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동안 임상을 통해서 경험해 본 바로는 현대의학에서 치료되지 않는 70% 이상의 그 난치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발생된 대부분의 그 난치병이 그동안 원인도 모르던 그런 난치병이 척추 구조를 다스려 준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더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건강의 4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좀 더 철저한 평소에 그 어떤 이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4대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4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평소 실천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의 4대 요소는 첫째가 구조고, 둘째가 정신, 마음이고, 셋째가 운동이고, 넷째가 음식 등의 생활 습관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조는 척추와 신경계의 올바른 구조를 말합니다. 저는 이 올바른 구조를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신경의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의사가 반드시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의사가 실천하고 그리고 습관화해서 쟁취해야 될 하나의 역할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신, 즉 바른 마음 자세를 뜻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뇌하수체에서 이제 강력한 진통 효과, 항암 효과 또는 면역 효과, 힐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운동과 음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제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및 바른 척추 자세 생활합니다.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에서의 이 걷기 운동, 즉 하루 6km 이상의 이제 그 보행 운동을 뜻하는데요. 네. 보행 운동은 뇌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모든 척추 마디마디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부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준형 어떤 구간의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서 보행 운동을 한다면은 그 효과가 모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균형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올바른 이제 식사 습관을 뜻하는데 특히 음식은 소식을 할 것이고 채식과 현미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화학 조미료와 인스턴트 식품을 배제한 그런 식단, 육류를 줄이고 이 채식을 많이 그런 식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 원인은 대부분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의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척추가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발병되는 질병들입니다. 그동안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 불명이라 진단이 내려진 질병은 이제 모두 여러분의 턱관절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 구조를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전국에 턱관절 균형 클리닉을 찾아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의 생활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소식, 채식, 현미식 위주의 식사 습관의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